부쌤의 거꾸로 한국사 8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대조영의 아버지 걸걸중상과 말갈조 추장 걸사비우가 영주 땅에서 탈출해 고구려의 옛 땅으로 이동해 오면서 나라를 세우는 과정을 살펴봤죠. 그 과정에서 이제 결국 대조영이 진나라 진국, 대진국 발해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그림 하나로 이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시간에는 2대 임금 무왕, 대무예, 3대 임금 문왕, 대흠무, 이 2대 3대 발해 임금들에 의해서 발해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가는 영토 확장 및 체제 정비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대 무왕. 네, 무왕은 무왕 시대에는 이제 발해를 이루고 있는 그 핵심 세력이라고 하겠죠. 말갈족. 말갈족은 총 7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크게 7개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봄말갈, 백산말갈, 송말말갈 등 말갈을 이루는데 협조적이거나 주도했던 세력이 있는가 하면, 여기 그림처럼 흑수말갈처럼, 이거 좀 붓으로 바꿔야겠다. 흑수말갈처럼 발해의 복속되기를 거부하는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무왕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바로 발해 안에서의 체제 정비, 좀 뭔가 안정화를 이루어야겠죠. 그래서 무왕 같은 경우에는 좀 자신의 그 독자적인 연호도 인안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연호를 썼고, 이제 발해의 팽창을 주도하는 임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록강 이남 쪽에 있는 그 고구려 옛 땅에 대해서도 영토를 확장해 가고, 당연히 이 지역에 있는 말갈족에게도 말갈족들을 복속시켜 가겠죠. 이 과정에서 이제 흑수말갈이 당나라에 독자적으로 조공을 바치고, 당나라는 흑수 지역에 흑수부라고 하는 흑수부를 설치해서 흑수말갈족을 당나라의 지방으로 편입시키는 일이 발생되게 됩니다. 당연히 발해 입장에서는 이제 이쪽에 당나라, 이쪽에 당나라가 되는 거니까 그 사이에 낀 세력이 돼서 불안해지겠죠. 그래서 흑수말갈에 대해서 본격적인 정벌 활동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이렇게 흑수말갈 정벌에 나섰던 사람은 발해 무왕의 동생 대문예. 대문예는 예전에 그 고왕 대조영 시절에 당나라에 이렇게 인질로 갔던 그 왕자죠. 근데 이 대문예는 좀 친당파 세력입니다. 그래서 무왕에게 흑수말갈 원정을 반대하는 의견을 계속 개진하다가 결국 당나라로 망명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죠. 발해 무왕은 이제 굉장히 경로했을 겁니다. 흑수말갈에 대한 원정 작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바로 이제 당나라에게 대문예, 우리나라의 죄인이니까 처형시키든지 돌려보내든지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당나라가 그 말을 들어줄 리가 없죠. 발해 최고 지배층이 자신들 나라에 이렇게 귀화해 왔기 때문에, 망명해 왔기 때문에 보호해 준다는 명분으로 발해에 정치적인 압박을 행사할 겁니다. 결국 발해는 이제 당나라와의 전쟁을 준비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무왕이 여기서 좀 외교적으로 굉장히 빛나는 업적들을 많이 이루게 됩니다. 무왕은 먼저 일본하고 이렇게 교류를 틉니다. 일본과 교류를 함으로써 이렇게 되게 되면, 일본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당나라의 영향력 안에 있는 신라가 당의 조정을 받아서 발해 쪽으로 압력을 행사해 오는 것을 오히려 신라 뒤에 있는 일본을 통해서 신라를 견제하는 이런 외교적, 정치적인 성과, 군사적인 이런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이렇게 당나라에게 발해의 힘을 과시할 필요가 있게 됐을 텐데, 이때 빛나는 게 그 무왕의 군사적인 전술입니다. 군사 전술면에서 당나라가 가장 발해를 무시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발해의 세력은 이렇습니다. 발해의 세력이 이렇다는 말은 발해가 이쪽 지역에서 해군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발해는 장문유를 시켜서 압록강 일대에서 해군을 준비하고 있다가 당나라의 그 당나라의 해군 기지가 있었던 등주를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장문유를 시켜서 등주를 공격하고, 이곳에 있었던 그
등주자사, 등주를 책임지고 있었던 사람, 등주자사를 죽여버립니다. 위준이란 자를 이렇게 죽이고 이쪽에 있었던 당나라 수군들의 배를 불사르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 뒤에 또 왕이 직접 마도산 일대, 영주 지역의 마도산 일대까지 쳐들어갔다고 하는데, 영주 지역의 마도산이라고 하면은 결국 이거 만리장성 안쪽까지 쳐들어갔다는 소리인데, 지금의 베이징 지역이니까 여기까지 무왕이 직접 육군을 끌고 가서 기습작전을 펼치고 오는 거죠. 당나라로서는 당연히 경로했을 겁니다. 당나라는 너무나 분해서 다시 반격을 하고 싶었지만 이제 날씨도 너무 춥고 해가지고 결국 병사들의 태반이 이렇게 얼어 죽으면서 결국 공격 작전에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와중에서 이제 신라도 외교적인 성과를 얻게 되는데요. 당나라는 자신들의 이렇게 조공국인 신라에게 제후국인 신라에게 발해를 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도록 명하는 거죠. 신라는 이렇게 할까 말까 하면서 나름대로 외교적인 성과를 얻어냅니다. 계속 당나라를 도와주지 않고 있으니까 당나라가 이 대동강 이남 지역 신라의 영토를 확정지어 주는 거죠. 네, 이렇게 확실하게 네 땅으로 인정해 줄 테니까 도와라,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발해 입장에서도 신라의 영토가 이게 확실해졌으니까 더 이상 남진하기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빚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무왕의 업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왕의 업적을 그림 한 컷으로 정리해 보면, 네. 무왕은 당나라와 흑수말갈에게는 강경정책, 신라는 일본을 통해서 견제정책을 이렇게 펼쳤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이제 시간이 없다,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벌써 7분이네. 문왕 이야기는 이 시간에 하고 싶었는데 이거 안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